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속보효가 아니고요, 리뷰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고 열심히 독후감을 썼었잖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리뷰효 같은 그런 코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글은 모두 무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될공학 에러님의 영상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빅테크 모두가 자기가 AI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선 AI 칩이 뭐냐부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체 AI 칩을 빅테크들이 다 자기가 만들어버리면 엔비디아는 뭘 먹고 사냐?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AI 반도체가 뭐냐, 그리고 CPU, GPU, NPU 이런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다들 아시고 있는 용어겠지만 제가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초등학생에게 비유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드웨어는 몸체와 같이 실제 부품을 나타내고 소프트웨어는 뇌와 같이 컴퓨터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메모리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하드웨어가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에러님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개념이 가속기라는 겁니다. 뭔가를 가속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것을 가속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CPU와 GPU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러님은 CPU를 대학 교수에 비유하셨고 GPU를 초등학생에 비유하셨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학 교수님은 어때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도 자, 이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잘 푸실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 한 명하고 초등학생 10,000명이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는 풀겠지만 초등학생이 10,000명이 있더라도 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의 아주 쉬운 문제가 10,000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10,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는 1명인 거죠. 이 10,000명에게 각기 다른 문제들을 다 배정한 다음에 자, 시작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초등학생이 빠르겠죠.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신 게 참 기가 막힌 설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CPU하고 GPU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AI 시대에는 GPU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CPU와 GPU 먼저 설명하고 AI 시대의 GPU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 라고 대답하면서 CPU는 컴퓨터의 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 작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GPU는 병렬 처리를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병렬 처리 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병렬 처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렬 처리라는 것은요, 하나의 작업을 동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 이 그림에서 10,000개의 더하기 빼기 문제를 초등학생에게 동시에 풀어보라고 얘기했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CPU는 병렬 처리, 동시에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일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내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AI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수학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GPU가 각광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AI 학습 그 뭔데 그 병렬 연산이라는 거 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GPU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라는 건요,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무엇인가로 바꿔내는 계산이 필요한데요. 이 계산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 곱하기 3 행렬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컨볼루션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3 곱하기 3 계산,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랑 이걸 곱해서 맨 마지막에 넣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계산들은 어때요? 자, 곱하기 더하기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 계산을 할 때 이 많은 계산들을 초등학생들에게 쫙 나눠주고 그걸 싹 더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 푸시는 게 빠르겠어요? 대학 교수님보다 초등학생이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GPU는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대량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마침 AI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복잡한 수학 연산이 니럴 네트워크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행렬 계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GPU가 이런 계산을 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GPU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필 또 AI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처가 늘어났다면 그냥 AI 칩 없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Neural Processing Unit라고 해서 야, 인공신경망을 위한 NPU,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NPU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NPU라는 것은 인공신경망 작업을 처리하는 특수한 하드웨어 유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인공신경망을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딥러닝의 병렬 처리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GPU도 효과적이지만 NPU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용어가 나오네요. 딥러닝 모델의 가속화에도 사용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AI로 넘어갑니다. 자, AI에서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추론이 중요합니다. 학습과 추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은데, 자,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챗GPT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AI가 학습을 할 때는 학교 다니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추론은 이미 배운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은 AI 머신을 학습할 때는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야, 이거 한번 풀어봐봐. 아이, 그거 아니지. 다시 한번 풀어봐봐. 그래.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계속 계산해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하고 나면요. 이 학습된 모델이 세상으로 나와서 자, 진짜로 이거 한번 풀어봐봐. 너 이거 공부 많이 했잖아. 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추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블로그에 찾아가 보니까요. 추론에 대해서, 인퍼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설명이 있더라고요. 추론이라는 것은 AI 솔루션의 가치가 전달되는 곳입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학습한 학생이 사회인이 돼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AI 솔루션 역시 학습한 이후로 추론을 하는 곳에서 드디어 그 가치가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에러님이 설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학습보다는 추론에 가깝다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수많은 서비스들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된 AI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코파일럿이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전입니다. 눌렀는데 안 되면 꺼버리잖아요. 잘해야 돼요. 빨리 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학습과 추론의 차이는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AI가 학습할 때 엔비디아의 GPU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GPU의 사용량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거죠. 비싸요.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줄을 서도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떨까요?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받아야 되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그거 GPU잖아. 나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NPU 만들고 그럼 내가 쓸래? 내가 가속시킬래? 라는 빅테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 개발 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학습에 비해서는 추론할 때는 그만큼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그냥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칩은 안 사면 어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보야,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겠냐?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야, 니들 말고도 많아. 야, 사우디 UAE 이런 데서 줄 섰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내가 클라우드 서버 만들어 버릴까?
내가 개발한 제일 좋은 칩을 내가 서버 만들어서 내가 팔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체 클라우드까지 넘어간다, 자체 데이터 센터까지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투자의 관점에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래 기사 내용인데요. 아래 기사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의 영역에 뛰어든 1800조의 사나이 젠슨 황이 다음 버전에 대해서 신약을 콕 찍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젠슨 황은 왜 CES가 하는 당일날 CES 안 가고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비공개로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한 걸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그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서 발표를 했던 당일날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 글들이나 아니면 이 기사를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말은 여기 있는 이 단어입니다.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모든 것이 인실리코에서 시작해서 인실리코로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인실리코가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인비트로라는 말, 인비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글래스, 유리병 안에서 실험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유기체 외부에서 실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비보는요, within the living이죠. 사람의 몸 안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따와서 인실리코, 실리콘을 비유한 말이죠. 실리콘 칩에 비유해서 실리콘 칩에서 컴퓨터 안에서 하는 것을 인실리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인실리코라는 이야기들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가 붙어서 AI 인실리코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요.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비공개로 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뭔가를 다 이뤄놨기 때문에 AI 인실리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니네들 좀 와서 한번 해봐. 우리가 GPU도 많고 계산도 많이 할 수 있어. 잘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신약개발 R&D 시장의 시장 규모는 대략 한 250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여기에 AI가 들어가서 특이점을 만들어낸다라는 설명도 엔비디아가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AI와 관련해서 넥스트 빅 띵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한 글들은 이 리뷰 내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AI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AI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